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전차부대를 앞세워 쳐들어왔으며 우리는 내려오는 전차를 막기 위해 포탄을 둘러매고 맨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약 72년 전 우리나라는 그렇게 침략당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3위 수준의 첨단 전차 보유국이 됐고 심지어 전차전의 격전지이자 본고장인 유럽으로 최신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게 되었으며 이 성장력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국가 등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이제 방산 강국이라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수출을 이뤘다는 점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이룰 수 없는 규모의 경제와 그에 따른 생산 역량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KF-21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KF-21 보람에는 시험 비행을 연이어 성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 뒤면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자주포 수출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K9 자주포처럼 KF-21이 하늘에서의 수출길을 열어줄 거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 개발진들은 올해에도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KF-21의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2호기의 첫 비행 성공도 이뤄내면서 보람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며 올 초에는 3호기의 비행과 첫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투기 개발 23년 만에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특히 3호기의 비행 성공으로 KF-21은 세대의 전투기로 속도와 고도, 기동 능력 영역 등을 확장하는 성능 비행 시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나머지 시제 4, 5,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친 후 올 상반기에 차례대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 KF-21 시제기들의 편대 비행도 준비 중이며 복저형 4호기의 첫 비행이 시작될 때쯤 편대 비행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험 비행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KF-21 보라매의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예정대로 시제 5호기의 첫 비행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인도들 5호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분담금 미납 이유가 5호기 인도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비 중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양국 간 협약을 맺었죠. 그 후 수정 협약도 진행했지만 미납은 여전했으며 결국 작년에서야 4년 가까이 미뤄오던 분담금 명목 94억만을 지급하고 계속 연체 중입니다. 협약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분담금으로 1조 원 이상을 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약 7,700여억 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한경호방위 사업청 본부장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청사에서 헤린드라 차관과 만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핵심 관계자로 평가되는 헤린드라 차관은 지난해 분담금 일부 지불이 약속의 증거라며 적극적으로 공동개발 의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곧 5호기의 시험 비행이 시작될 테니 이때까지 두루뭉술하게 버티다가 KF-21 5호기를 보고 판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KF-2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자국 내 첨단 항공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다시는 항공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항공산업에 집착하는지 알기 위해선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8.6배에 달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항공기는 필수 불가결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산업이 발달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출될 만한 기술력과 제품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이후 변변한 기술력을 가지지 못해 현재는 기술이 크게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정체된 항공산업의 부흥을 위해 새로운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처럼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KF-X 사업에 참여해
핵심 양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KF-21 전투기의 개발보다는 전투기 조립과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 차후 자국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전투기 개발 플랫폼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도입하기 힘든 핵심 시스템을 향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IFX 전투기 양산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KF-X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는 항공무장과 전자전 시스템, 위협 경보 체계 등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도 있게 되니 이만한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과 양산을 계기로 자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측이 요구해서 자카르타에서 전격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방위사업청 핵심 관계자들이 방문해 이뤄졌으며 이날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의 민감한 주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분담금 미지급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실세로 알려진 국방부 차관이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 일부를 조만간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업체인 PTD에서 현지 기술자와 조종사를 한국에 추가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소식과 양산이 이뤄진 후에는 PTD에서 일부 IFX 부품을 생산하기로 협의했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카이 측은 후속 협의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단호히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카이는 분담금 체납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과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향후 인도네시아가 현지 양산을 위한 대가성 투자를 요구할 것을 대비해 카이는 현지 전투기 양산을 위해선 인도네시아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에 많은 언론들은 조만간 미납된 분담금이 입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우리 방위산업에 유리하다는 입장과 불리하다는 입장 차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 수출 증가를 위해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역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황을 맞이한 상황은 전쟁이 정리되고 해외 위협 요소들이 줄어들면 결국 방산 수요는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우유부단함보다는 단호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